자, 이제 수1의 세 번째 단원이자 마지막 단원의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의 첫 번째인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수를 나열을 해. 근데 아무런 규칙 없이 나열을 하면 그것은 수학적인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숫자들을 나열하는 걸 우리 뭐라 하냐?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뭐 왼쪽 밑에 여기는 약간 잉여스를 쓰는 부분이지만, 자, 어떠한 규칙에 따라 차례대로 얻어지는 숫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이제 수열이라고 하게 되고, 근데 그 규칙이 뭔가를 계속 더하거나 뭔가를 곱하는 개념이 가장 쉽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차수열, 뭔가를 계속 곱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해서 일단 오늘은 우리는 등차수열이라는 얘기만 설명을 합니다. 자, 수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을 나열할 때, 근데 수열의 사실은 아주 수학적인 정의는 뭐냐면 이게 적어둘까? 정, 의, 역, 이, 자, 연, 수, 인,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자, 정역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뭐냐? X값들을 보통 얘기했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숫자를 나열을 해. 이게 지퍼처럼 이렇게 중괄호 표시를 해서 나열을 해 주시는데, 자, 1, 3, 5, 7, 9와 같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있지만, 그 왜 해리포터에 왜 그거 있잖아, 왜? 그 해리포터가 왜 그 학교 갈 때 보면 무슨 이상한 플랫폼 있지 않냐? 3과 4분의 1 플랫폼으로 뛰어들면 뭐, 그처럼, 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수열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지? 뭐 1과 3분의 1번째 항, 이런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항 자체의 번호가 자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게 이제 수열의 어떤 좀 오리지널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요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첫 번째 항 A1, 얘를 두 번째 항 A2. 자,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우리가 함수도 임의의 x를 대입할 때 함수식인 fx의 식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뭐 이것이 3보다 크든 아니면 5가 되든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수열들도 나열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임의의 n번째 항인 an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n번째 항, 얘를 바로 뭐냐냐? 일반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놈은 뭔가를 계속 더하는 건데, 이거는 마치 직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일반항 공식도 사실은 사용할 필요 없이, 보세요. 우리가 왜 기울기라는 게 x의 값이 1 증가할 때 함수값에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을 기울기, x에 관한 1차식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여기도 n값이 1 증가함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는 양을 공차라고 얘기를 해요. 공차. 점점 늘어나는 공차라는데, 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기울기 하는 것처럼 n값의 증가량분의 항의 값의 증가량인 그 공차를 우리는 바로 보다 기울기로 해석하신다면, 그럼 일단 이거는 2씩 늘어나게 되니까 얘는 일단 2n으로 시작을 하겠구나. 기울기가 2니까. 자, 근데 첫 번째 항 n 대신에 1 대입하면 1이죠? 그럼 맞춰주시면 마이너스 1이 바로 이렇게 일반항, 일반적인 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하신 게 뭐냐? 물론 좀 이따 일반항 공식 배우겠지만 몇 가지만 연습해서, 야,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공식을 쓰는 건 참 편일이에요. 진짜입니다. 직선으로 보시면 돼. 예를 들어줄게. 자, 선생님, 나 여태까지 썼는데 해서 지금 창피한 표정들이었어, 방금. 자, 2의 마이너스 같은 이런 수열 봐봐. 뭐씩 감소해? 3씩 감소하지? 그럼 마이너스 3n이라 해주시면 돼. 근데 n 대신에 1 더서 8 내려면 더하기 11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불러봐. 야, 어떤 숫자? 얼마? 7. 하나만 더. 3.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5. 얼마씩? 4씩 감소하네? 그럼 마이너스 4n으로 시작을 하겠지. 근데 n 대신에 1 대입해서 요거 나오려면 더하기 11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되게 된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시구들이 있으니까 좀 이따 공식이 나와요.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공차라고 할 수 있는 기울기가 바로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내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안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공식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하는 연습이 좀만 해주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일반항. 뭐 적어, 그러면. 자, 여기다 적자. 자, 오른쪽에 보면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놈들을 우린 공차 뭐라 한다? 공차가 2인 등차수열. 이거는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 이거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이런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의 공차라고 하는 부분에 미주 치면서 갈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들을 들으면서 적으세요.
자, 첫 장에서 시작해서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하여 만드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더하는 계속 그 수, 걔를 우리가 뭘 한다? 공차라고 얘기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기 전에 이게 계속 일정한 값들을 더하는 거구나. 자, 근데 한번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지. 일반적인 얘기를. 근데 예를 들어 초항과 공차가 막 로그나 분수면 암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때야 공식을 쓰기도 써요. 근데 개수가 이런 항들이 정수인 경우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오른쪽 밑에 등차설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 자, 우리가 이제 동차설의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할 건데 내가 뭔가를 계속 더할 건데 AN 날 해볼게. 자, 초항이 A1, 두 번째 A2, 얘를 A3, 얘를 A4, 당당당당 해서 여기를 AN인 자, 요것들을 지금도 구해보려 하는데 얘를 초항이라 하고요. 특별히 번호 1을 제거하고 A라고도 그냥 사용을 해.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더한 거 얼마다고? D를 더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D를 더해야 세 번짝이 또 나오는 거고 또 D를 더해야지 뭐가 된다? 네 번짝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요것만 규칙을 보시면 네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에다가 자 A1은 보통 생각해서 쓴다. 공차를 몇 개 더한다? 3개를 더해야지만 네 번짝이 나오게 되는 거야. 3개를 더해야 네 번짝이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 봐봐. 다섯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 항의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해야 돼. 다섯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선 네 번을 더해야 돼. 그래서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초항의 n-1개의 d를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되겠냐? 다섯 번째 항은 4개 d를 더하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가 했던 얘도 공식을 통해서 사실 해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여기 A에 대한 수열이 있었어. 근데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1. 아까 했나? 마이너스 1. 예를 들어 3. 예를 들어 7. 이거 했냐? 안 했지? 안 했지? 듣는 얘기 아니지? 자, 11에 15 같은 자, 이런 수열의 일반항을 공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계산한다면 자, 나의 n번째 항은요. 너 뭘로 시작하니?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데요. n-1은 음으로 적어주시고 계속해서 더하는 공차인 4로 정리해 주시면 그럼 얘랑 곱하면 4n 그 다음 빼기 4에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일반항이 되게 되더라. 하지만 우리는 보자마자 4씩 늘어나니까 일단 A는 4n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을 좀 전개를 좀 할게. 적으세요. 그래서 얘랑 곱한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인데 자, 이걸 n의 1차식 즉 직선이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 요 앞에 붙어있는 요 친구인 자, 요 놈이 기울기이자 자, 공차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야, 수열 중에 제일 기본 수열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직선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옆에다가 또 재미난 예를 하나만 적어둘까? 야,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야.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9번째 항이 얼마냐면 25가 나왔어요. 근데 몇 번째 항이 나왔냐면 다섯 번째 항이 1이 나왔어요. 자, 요걸 가지고 공차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 문제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접근한다. 보세요. 선생님, 9번째 항은요. 초항에다가 8개의 d를 더해서 25가 되고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 A에다가 4개의 d를 더해서 뭐가 되냐면 1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제거하게 되면 얘가 몇 d가 남고 4d가 남게 되고 갓은 24가 남게 되니까 그래서 뒷값은 얼마가 된다? 요게 되게 된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수열에 분석하는 방법이 돼.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은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두 점에 의해서 직선이 결정되는 것처럼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 주어지서 D가 6. 그럼 이거 얼마? 24. 넘어가면 마이너스 23. 그래서 초항이 얼마다? 마이너스 2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공식을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암산으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아무튼 일반항을 노란색 표가 어디 갔지? 자, 계산해 보시면 자, 그래서 A에는 바로 뭐가 된다? 자, 6씩 더하니까 6n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n 대신에 1 대입해서 23 되려면 마이너스 29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 공차가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아닙니까? 그러면 번호의 증가량분의 함수값의 증가량인
여기서 공차를 바로 어떻게 계산한다? 번호가 몇 개 늘어났다? 4개 늘어났다. 9 빼기 5. 근데 함수값은 얼마만큼? 25 빼기 1만큼 늘어났다? 그래서 바로 공차가 6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간혹가다 문제 풀다 보면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차를 바로 항을 보고 계산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메모해 둘 수 있도록 뭐 요 주변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개념 설명을 좀 쭉 하고 그 다음에 쉴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수열들을 나열을 좀 해보면은 자, 총항이 마이너스 23이라 했고 두 번째는 6을 더한 마이너스 17이라 했고 세 번째가 마이너스 11에 그 다음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런 항들을 지금 현재 나열을 지금 해두고 있는 중인데 역시 다섯 번째 항이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재미난 성질은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 항상 가운데 숫자 2배. 자, 이거 2배 하시면 마이너스 34인데 얘와 얘의 합이에요. 요거 가운데 거 2배 하면 마이너스 20인데 얘랑 얘랑의 합입니다. 근데 이거 2배 하면 마이너스 20인데 합이죠? 근데 얘 2배 하면 마이너스 10이지? 얘랑 얘랑 합이야.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웃할 필요 없이 얘의 2배가 얘랑 얘랑의 합도 돼요. 하나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3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 마이너스 23과 마이너스 17과 마이너스 11처럼 이웃하는 3개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17을 이 두 수의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이라 그래서 편하게 자 우리 뭐 이렇게 사실 써 있지만 요걸로 비추실게. 자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옆에 거의 합이 되는데 그것이 꼭 이웃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이웃할 필요 없이 자 가운데 거의 2배 마이너스 22가 얘 양옆에 있는 이 친구들의 합이라는 것도 니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수열이 5개가 있어요. 자 가운데 친구 이 친구의 2배는요 얘랑 얘랑의 합입니다. 얘 2배는요 얘랑 얘랑 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요 요거 5개 더 하고 싶으면 이 숫자 5번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랑 얘랑의 평균이 얘고 얘랑 얘랑 평균이 이 친구니까 요거 5개 더하면 이 숫자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배우긴 배워. 등차수열의 합을 배우긴 배우는데 가운데 있는 항 그거의 개수만큼 곱해주시면 바로 이런 등차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런 원리를 가지고 또 등차수열 합동식도 유도를 합니다. 되겠죠? 자 가운데 있는 놈을 등차 중앙이라 한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등차수열의 개념은 여기까지인가? 등차수열의 합. 물론 이제 조화수열이 있고 뭐 조화중앙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조화수열은 지금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해.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다시 들어오진 않았을 텐데 조화수열은 그냥 간단히 설명할 텐데 자 지금부터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설명을 할 거야. 자 근데 니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왜 초딩 때 1부터 100까지 숫자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니네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라. 이렇게 했잖아. 1하고 100 더하면 101이고 2하고 99 더하면 101이고 3하고 58 더하면 10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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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1이 총 100개니까 50세트 나와서 101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홀수개면 어떡하지? 개수가 홀수개면? 개수가 홀수개면은 얘랑 얘랑 더하고 얘랑 얘랑 더한 그런 개념이 사실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한번 보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어떤 수학자가 나도 책으로 통해서 본 거야. 걔가 진짜로 7살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7살 때 만든 공식이래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7살 때 이 공식을 만들었답니다. 7살이 우리 지웅인데 오늘 바나나 먹다가 뒤 해가지고 누나 이빨 피나게야. 지웅이가 7살인데 어떻게 7살 이걸 만들죠? 사기 같아. 내가 뻥인 것 같아요. 뻥인 것 같아. 약간 과장해서 왜 그냥 박혁거트는 아래 태어났냐 그러면 진짜로? 그죠? 약간 그런 거죠. 내가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야 이런 생각을 했대. 야 내가 SN이라 해서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그럼 이건 바로 뭘 의미하게 되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그 다음 세 번째 항 해서 마지막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린 바로 SN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지금 써있죠? 말로 써있는데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보통은 근데 이건 정의를 해야 되는 문제에서 S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등차 수열의 SN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항을 A라 할게요.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마지막 항을 라스트에서 L이라 표현해보면 그럼 이 다음 친구는 뭐냐면 A 더하기 D 공차를 더했고 그럼 이 앞에 있는 친구는 L 빼기 D
그럼 그 다음 친구는 A 더하기 2D. 그 다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친구는 L 빼기 2D.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더하면 개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파스칼 7살 때 무슨 생각이냐면 다시 한번 쓰는데 얘를 순서를 바꿔 쓰자. 제일 뒤에 있는 L을 먼저 써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L 빼기 D를 써주시고 그냥 그 앞에 있는 L 빼기 2D를 쓰시고 자 여기는 L 더하기 2D를 쓰시고 아무래도 뻥인 것 같아. 자 얘 A 더하기 D 써주시고 A죠 A 더하기 D 써주시고 자 요거랑 바꿨으니까 여기 A 써주시고 자 얘를 두 개를 더하게 된다. 자 그럼 네가 궁금한 그 수열의 합의 2배 나옵니다. 근데 얘랑 더하면 A 더하기 L 얘랑 더해도 D 사라지니까 A 더하기 L 얘랑 하면 이거 사라지니까 A 더하기 L A 더하기를 몇 개? N개가 나오게 되더라. 이게 지금 항이 N개니까 홀짝에 관계없이 N개의 A 더하기 L이 나오는데 요것이 내가 구하고 싶은 2배이기 때문에 얘를 반으로 나눈 거. 자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수학은 공식으로 쓰면 안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이렇게 하지 않잖아.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분의 그 점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기억해 되는 것처럼 등차수열의 합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첨과 마지막의 평균. 자,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한국말로 기억하세요.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개수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본질이다. 자, 7살 때 파스칼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파스칼에 관련된 되게 유명한 일화가 많아. 파스칼 아버지가 지금 우리 세대로 치면은 세무사 같은 직업이었대. 이것도 책에서 읽은 겁니다. 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세무사인데 그러니까 시기 되면 우리 왜 연말정산이나 우리 5월달 가면은 세무사가 바빠요. 1년 동안 자영업자는 5월달에 직장인들은 12월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낸 세금하고 막 해가지고 더 내고 덜 내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힘든 거야. 파스칼이 놀아다니는데 아야 바빠 파스칼. 아빠는 지금 세금 계산을 해야 된다 막 하니까 파스칼이 우리 아빠의 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그래서 맞는 게 뭐냐면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어. 100의 자리에 돌 몇 개 놓고 10의 자리에 돌 몇 개 놓고 맞춘 다음에 떼굴떼굴 돌리잖아? 그럼 계산 결과가 다락다락 딱 해서 곱하기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기계식.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나도 읽은 거기 때문에 쿨할 것 같아요. 말이 돼. 계산기를 만들어서 그전엔 계산기의 개념이 없었는데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볼까? 아빠 만들었어요. 빨리 남는 시간 동안 나도 놀아주세요. 이랬답니다. 나이 몇 살 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만들었대.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 이따 쉬는 시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고. 야 근데 등차수열의 마지막 번째 항이라는 게 바로 n번째 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집중 자 등차수열의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n번째 항인 a 더하기 n-1의 d를 일반항 공식을 집어넣으시면 여기에 a를 하나 추가해서 요런 공식이 사실 탄생이 되는데 요거 사실 딱 한 문제 풀 때 쓰거든 이 공식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뭐 보통 공식을 외우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단 한 가지 유형을 풀기 위해서 공식을 외워두는 건 좀 약간 아깝긴 하지만 기억은 해두세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별로 쓸 일은 보통 없다. 한마디로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개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개수 요것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계산해 보시고 요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야 등차수열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외우시면 좀 편리하게 답에 접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갈게. 일단 예를 들어볼까? 야, 심심한데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의 합 구해볼게.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땡땡땡땡땡 돼서 마지막에 99일 텐데 요거의 합 갑니다.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평균 내주시고 얘가 몇 개인지 알아? 33개 끝. 요거 하시면 요게 바로 3부터 99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이야.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괜찮겠냐? 이렇게 등차수열 합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의미로써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 SN도 분석을 한번 해봤어 이거를. 가만히 심심해서 분석을 해봤단 말이야. 야 봐봐. 어떤 n에 관한 1차식입니까?
보세요. n에 관한 1차식이냐? a하고 d는 상수입니다. a하고 d가 상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n에다가 d를 곱했고 걔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d로 시작하는 n.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n을 곱했기 때문에 절대로 SN은 뭐가 있을 수 없다? 상수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 n에 관한 식을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n을 곱했으니까 상수항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또 중요한 건 뭐다? 2분의 dn에 n을 곱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항상 2분의 dn 제곱 더하기 네모 n의 형태로. 그러니까 없어야 돼. 자, 이런 형태로 되거든. 그래서 니네가 기억해둘 건 바로 뭐냐? SN에 n제곱의 개수의 2배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공차가 나오게 된다. 자, 2배를 하시면 공차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요것도 반드시 니네가 기억해 두셔야 돼.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오른쪽 밑에 있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대한 관계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n제곱의 개수의 2배를 해주시면 공차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밑에는 조화수열은 이미 교육과정에 빠졌겠지만 밑줄만 칠게.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등차수열. 거기만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화수열이나 조화중앙. 이거 다 어차피 교육과정 다 이제 지나간 부분인데, 조화중앙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조화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친구를 조화중앙이라 부른다 이건데, 이건 바뀐 지 좀 됐어요. 지금 한 이제 10년 다 돼가고 있어. 2009년 교육과정에서 바뀌었고, 그 2015년 교육과정을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그러니까 한 바뀐 지 한 10년 됐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은 이 용어는 안 써. 근데 니네 학교 선생님이 또 옛날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뭐 또 이렇게 옛날 과정에 또 최애 계신 분은 그냥 조화수열 문제를 내고 싶으면 역수가 등차수열이야 이러고 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조화수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나름대로 있으니까 부르긴 부르겠지만, 자, 조화수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역수가 등차수열이다. 요 한마디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자, 수열의 SN과 일반항 AN 사이에 관계에 대한 얘기. 요거 두 가지 얘만 적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근데 이거는 장담하게 100% 서술형으로 나와요. 100%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SN이 사실은 몇 차식이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SN에 대해서 다 이걸 성립을 해. 근데 이거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막 좀 얍삽이 있는데 지금 설명해주면 니네가 정석으로 안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은 좀 정석적인 방법으로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요. 자, 우리 만약에 SN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자, 2n제곱에 더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SN이 주어졌는데, 일단 참고로 요거는 등차수열의 합이 될 수가 없어요. 상수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등차수열의 합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이번에 SN을 뭐로 해볼 거냐면, 자, 4n제곱. 와우. 더하기 3n.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 친구는 바로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공차는 n제곱에게 2배니까 미리 얘기할게. 이 친구는요, 공차가 8인 등차수열의 합이 됩니다. 근데 이건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등차수열의 공차가 8인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일단 미리 잠깐 적어두고 과연 진짜로 맞는지 아닌지는 검산을 통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 자, 이게 어떠한 원리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아까 수열은 뭐라 그랬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식의 의미를 먼저 볼게. 자, 일단 의미상 보면 단연한 얘기야. 야, 첫 번째 항이 있었고 두 번째 항이 있었고 세 번째 항이 있었고 따따따따 해서 n-1번째 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이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따따따따 해서 뭐냐면 n-번째 항. 그럼 요 위에를 내가 뭐라 하냐면 SN이라 하고 밑에 있는 친구를 SN-1이 한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뺍니다. 빼잖아?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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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아요? AN만 남죠? 그래서 AN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날려버리잖아? 그럼 AN 나오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야, 얘네가 맨날 열심히 돈을 모았어.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5일 동안 돈을 모았는데 우리 형이 4일 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져가 버렸어. 그럼 뭐가 남아? 다섯 번째 항만 남겠지. n번째 항까지 합. n번 동안 돈을 모았는데 형이 어제까지 모은 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야. n-1번째까지 모은 걸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럼 남는 건 뭐다? 오늘 엄마한테 받은 돈만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겠다. 당연한 건데 문제는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을 수 없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n 대신에 1 대입하면 S0이라고 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인 수열에 위배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요 테크닉
SN에서 SN-를 빼서 AN을 만드는 이 기술은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뭐 나오는 과정은 이런데 실전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원리였구나. 자, 그래서 서술형 나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까지 하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항, 우리는 SN이라는 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는데 S1이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까지 합은 당연히 같은 요 원리로 첫 번째 항 구하시고 나머지는 요걸로 구해라.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갑니다. 자, 서술형 1번. 자, 어떤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하면 SN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 첫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과 합각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로 4다.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합각했기 때문에 N-1 대입해서 4다. 그리고 N번째 항은요. SN에서 SN-를 뺀다.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 말이지. 그럼 SN이란 친구는 2n제곱에 더하기 n 더하기 1에 걱정 마세요. 나중에는 그냥 눈으로 한 방에 뿅 하는 거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만 알려주면 니네가 서술형을 안 하니까. 그럼 이제 귀찮지만 n 대신에 n만 집어넣어야 돼. 여기 보세요. 자,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인데 n 대신에 n- 집어넣어서 2 곱하기 n-1의 제곱에 더하기 n-1의 더하기 1을 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2n제곱에 더하기 n 더하기 1인데 이 친구 2n제곱이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n에다가 더하기 1에 플러스 2에 짜짜 하면 플러스 2가 돼서 자, 위식을 아래식을 빼면 뭐가 되냐면 샥샥 빠지면 더해서 하면 4n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바로 이 이상의 자연수에 쓸 수 있는 이런 일반 항이었구나.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수열 AN은요. n값이 1일 때는 4고요. 이 이상의 자연수의 대선은 어떻게 된다? 자, 4n-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항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규칙에서 위배되지만 두 번째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건데 n-1 한번 혹시나 해서 한번 집어넣어봤는데 돼 안 돼? 야, 봐봐. 이 수역에 혹시 n-1 한번 집어넣어봤다 혹시나 해서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분리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왜 다르냐? 첫 번째 항이요. 첫 번째 항까지 갖고 얘는 7이야. 그럼 AN은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기 때문에 그래서 4n 제곱에 더하기 3n에다가 자, 뭘 빼냐면 4n-1의 제곱에 더하기 3 곱하기 n-1을 뺍니다. 옛날에 서술형 없었던 시절이 참 좋았는데 그냥 얍삽이로 그냥 다 해결해버리면 참 편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 서술형 때문에. 자, 갑니다. 4n 제곱 더하기 3n인데요. 이거 4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n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더하기 4인데 빼기 3이니까 1 더하기 이렇게 돼서 제거해 주시면 자, 8n-1이 바로 일반항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역시나 공차가 8이라는 거. 맞죠? 공차 8 아까 예언했잖아. 예언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자, 공차 8 n의 개수가 8인 이런 수열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 선생님, AN은요. 자, n값이 1일 때 뭐가 됐고 7이 됐고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8n-1이다. 이렇게 써도 틀릴 건 전혀 없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집어넣어 봤다? 여기다가 n-1을? 성립하네? 그지 않냐? 야, 봐봐. n-1 대입해서 밑에다가 n-1 거 2부터 쓸 수 있는 건데 혹시나 해서 n-1 대입했더니 그럼 이거 나눠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얘는 분명히 여기다 n-1 대입한 게 3이고 다르니까 나눠 써야 되는데 이건 n-1 넣으면 7 내니까 이거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얘는 이렇게 쓰셔도 돼. 어떻게? AN은 8n-1인데 1 이상의 자연수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디가? 어디? 여기 n-1. 자, 근데 아니야.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알려주면 얘는 다 그거밖에 안 써. 안 돼. 알려줄게 언젠간. 좀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그건 나중에 좀 기억해 두셔야겠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를 등차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봅시다. 보세요. 자, 일단은 두 수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요. 둘이 서로 같은 값을 갖거나 부호가 반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랑 같은 값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A 빼기 3 빼기 4라니까 A2하고 A3가 같아지지? 그러면 공차가 6이라는 등차설의 조건에 위배되게 되니까 얘네 둘은 같은 것이 아니라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A2 빼기 A3은 A3이 아니라 자 A2 빼기 3은 자 A2 빼기 3이죠. 자 A2 빼기 3은요. 자 마이너스 A3에 더하기 3이 되게 된다 라는 식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괜찮아? 괜찮냐? 자 우리 둘이 만약에 절대로 값으면 공차가 0이 돼버리니까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공차가 6이라는 등차설에 위배되므로 저 안에 들어있는 두 놈은 같은 값이 아니라 부호가 반대인 값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왼쪽 넘겨볼까? 넘기면 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한 게 6이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등차설의 다섯 번째 항은 초항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1개, 2개, 3개, 4개 넣어야 돼. 다섯 번째 항은 4개를 넣어야 돼. 그럼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놈들을 전부 다 A하고 D로만 표현하면 돼. 자 얘는 A 더하기 B. 자 얘는 A 더하기 2D. A 더하기 2D. 일단 그것이 6이다. 자 내 문제에서 공차 D가 6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6, 요거 12. 자 그러므로 A 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돼요. 거의 되면 연립방정식 해결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궁금한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항에 공차를 4개 더해 주시니까 자 나 마이너스 6으로 시작하는데 공차를 6개, 4개를 더해 주시니까 얘는 바로 18이 바로 4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A하고 D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 자 절대가 있다고 쫄 거 없이 자 성질을 굳이 얘기하자면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정말로 같거나 아니면 A가 B랑 반대 부호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위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경우를 바로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공차가 0이 아닌 어떤 등차설이 있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등차설을 만들었는데 그 둘의 공차 B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뭔 소리인지 볼게. 자, 여기 이미 등차설이 있었어. A1, A2, A3 해가지고 등차설이 있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수열들이 있었는데 자, 두 가지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더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더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더하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더해서 자, 요렇게 새로운 하나의 수열을 만들어 봤고 또 처음 거 3개, 그 다음 거 3개, 그 다음 거 3개에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의 항을 만들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봤대. 근데 그 둘의 공차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 났느냐?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야, 얘가 A고 얘는 A 더하기 1D거든? 그럼 2A 더하기 1개의 D가 바로 이 친구야, 이 친구. 그럼 얘는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그럼 A는 똑같이 2A 생기고 너는 2D, 너는 3D, 그럼 얘는 바로 5D가 되게 되더라. 이것만 보고 사실은 공차가 4D인 거 알아야 돼. 그런데 볼까?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그럼 A 두 개 생기니까 2A 더하기 자 9D 돼서 이 친구는 4D를 계속 떠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의 공차인 D1은 바로 이 친구의 공차인 D2는 바로 원래 공차의 4배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밑에도 보겠습니다. 야, 얘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그럼 A가 총 3개, 3A에 자 1D, A 더하기 2D. 그럼 1D, 2D 더해서 이 친구는 3A 더하기 3D. 그럼 이 친구도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근데 아까 이 얘기했어? 자, 봐봐. 자, 등차수를 이루는 세개수. 여기 보세요. 가운데 거의 합이 요 놈의 2배가 양 옆에 거의 합이야. 그럼 3개 숫자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 대신에 요거 2배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요거 2개 지우면서 요거 2배 해주시고 요거 아니에요. 원래 이 수열까지 포함해 주시면 쉽게 말해 등차수를 이루는 세개수는 있잖아. 가운데 거의 3배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등차수를 이루는 5개 숫자양은 가운데 거의 5배 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해도 되지만 자, 등차수열을 이루는 3개 숫자 합이기 때문에 가운데 거에 3배를 하셔도 된다. A 더하기 4D의 3배. 자, A 더하기 4D의 3배인 3A 더하기 12D. 저기는 3A 더하기 자, 얘가 7D니까 3배인 21D. 자, 그래서 이 새로 만든 이 등차수열은 공차가 몇 D다? 자, 9D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더라.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가 궁금하다? D2와 D3의 관계. 그래서 윗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서 D3분의 D2는 바로 9분의 4가 되게 되니까 9D2와 4D3이 서로 같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의 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가운데 거의 5배 하시면 된다는 거. 가운데 거 5배 주신다는 거. 자, 그게 바로 또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다. 세 번째 갑니다. 자, 첫 장에 A고 공차가 정수. 자, 정수라는 조건 나오면 건 불안하죠. 정수라는 조건 나오면 보통 이제 부정방정식을 해결하셔야 돼.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 그래서 요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30번째 항해값은 과연 얼마냐. 자, 볼게요. 야, 그럼 사실은 얘도 등차 수열이니? 바로 이웃할 필요 없이 한 칸 떨어져도 얘네끼리 등차 종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도 가운데 거의 3배 하시면 돼. 근데 아직까지 우리 연습한 단계니까 천천히 갈게. 너는 A 더하기 D, 너는 A 더하기 3D, 너는 A 더하기 3D, 그럼 너는 A 더하기 5D, A 더하기 5D, 다 더하면 3A에 4, 8에 9, 9D 역시 가운데 거인 A 더하기 3D에 3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요 친구 바로 얼마가 된다? 102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이만 3으로 나누면 A 더하기 3D가, 자, 요거 3으로 나누시면 얼마다? 34가 되게 된다는 A하고 D에 관한 식 하나를 이렇게 첫 번째 식이 줬죠? 그런데 보세요. 얘가 처음으로 100을 넘는 얘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14라는 얘기는 14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번째 항은 100보다 큰데 13번째 항까지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지금 현재 두 번째 식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0보다 커지는 n에 대한 최소값은 14다. 14번째 항은 100보다 크지만 그 앞에 있는 항까지는 여전히 100보다 작거나 같았다. 자, 그럼 이건 뭐야? 야, A 더하기 13D가 100보다 크고 A 더하기 12D는 10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자, 이 식을 A라고 정리한 다음에 공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돼. 자, 봐봐. 여기는 A 대신에 넘어가 34-3D 대입해 주시고, 여기는 A 대신에 뭐 대입하냐면 34-3D 대입해 주시면 정리할게요. 자, 얘랑 계산한 10D가 누구보다 작냐면 34에서 100을 뺀 64보다 작고, 그럼 여기는 얘랑 계산한 9D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누구나 작거나 같냐면, 자, 부동의 방향 좀 이상해졌고 다시 한번. 자, 이 친구는 60보다 커야 되고, 자, 얘랑 한 9D는 누구보다 6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두 가지, 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D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D는 누구보다 큽니까? 6.4보단 크고요. 이거 얼마야? 7, 9, 63이니까 7점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D는 뭐밖에 없다? 7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정수권 이용했죠? 자, 그러므로 D값이 7이고 집어넣으면 21, 넘기면 13, 자, 초항은 13이 되기 때문에 요 수열의 일반 항 가겠습니다. 뭐 물론 일반 항을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 선생님 공차가 7이니까 보세요. 공차가 7이니까 A는 7N으로 시작을 하는데 초항 맞춰주려면 더하기 6, 요것이 바로 AN. 그래서 30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30번째 항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자, 아이고 다리가 너무 춥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 25, 8과 26 사이에 5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차례대로 등차 서열되고 싶은데 접근 방법 두 가지 방법 있대. 여기 잠깐 봐봐. 일단은 좀 무식한 방법으로 갈게. 첫 번째, 선생님 X1은 8에다가 D를 하나 더 했어? 여기 보세요. 자, X1은 8에다 공차를 하나 더 했고, 2개 더 했고, 3개 더 했고, 4개 더 했고, 5개 더 했고, 6개 더 했구나. 26이란 놈은 8에다가 공차를 6개를 더 했구나. 그럼 넘기면 얼마? 18. 나눠지면 공차가 3이 되게 되는구나. 공차가 3이니까 이 친구는 11, 이 친구는 14, 이 친구는 17, 이 친구는 20, 이 친구는 23. 요것이 바로 요 문제를 푸는 약간은 좀 무식해 보이지만 뭐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걸 니네가 봤었어야 돼. 자,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등차 중앙의 개념을 이용해서 자 보세요. 센터에 있는 x3는요. 얘와 얘의 합이야. 근데 하나 건너떠서 x3는요. 이거의 2배는요. 얘랑 얘랑의 합. 그럼 이거의 2배는 얘랑 얘랑의 합. 그럼 이 친구의 2배는 얘랑 얘랑 합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자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입니까? 34죠? 그럼 걔를 반으로 나눈 이 친구는 17이 되게 된다. 요렇게 사실 바로 등차 중앙의 의미만을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게 된다. 등차 중앙의 자 의미만으로도 사실은 이 항이 자 17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자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역배가 합인데 이거의 2배가 얘랑 얘랑 합한 걸지 얘랑 얘랑 합한 걸지 얘랑 얘랑 합한 거 모두 다 성립하니까 자 가운데 거의 2배 2x3가 얘와 얘 합이다. 자 2x3가 바로 8 더하기 26이라는 등차 중앙의 개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첫 번째 풀이가 뭐 전혀 뭐 정말 그지 같은 풀이도 아니니까 첫 번째처럼 문제를 푼다 해서 자 크게 문제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표형 4번이었고요. 자 볼게.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거의 합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할게. A하고 B하고 C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예를 들어 4, 5를 더한 9, 5를 더한 14 보세요. 가운데 거의 2배인 18이 양옆에 거의 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차가 되게 되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거의 합이다. 이웃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얘가 등차수열이고 얘가 등차수열이니까 각각 등차 중앙 생각하시면 돼. 자 왼쪽에 있는 이 친구의 가운데 거의 2배인 이 B가 양 옆에 거의 합인 A 더하기 C가 돼주셔야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의 2배인 이 C 제곱이 양 옆에 거의 합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 주셔야 돼. 자 근데 이게 정수기 때문에 미지수는 3개지만 시계 2개밖에 없어가지고 문제를 못 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미지 소거해 주시고 대입해 주시면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다. 오케이? 가능한 여러 가지 값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소거를 해야 되는데 니네가 봤을 때 뭐 소거하는 게 낫겠냐? C 갈게. 자 2배 C 대신에 2B-A의 전체 제곱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 전개하고 요한 마무리 한번 해볼게. A제곱 2배인 2A제곱에서 A제곱 빼니까 A제곱 남아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AB 여기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8AB 자 요거 제곱하면 4B제곱 곱하면 8B제곱 넘어가면 7B제곱 돼서 7B제곱은 0이 돼서 자 A값이 B거나 A값이 7B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주셔야 된다. 자 근데 서로 다른 정수를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자 A값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7의 배수가 돼주셔야 돼. A값은 7의 배수 보이냐? 정수의 7배니까 A값은 7의 배수. 그럼 이 범위 안에는 7의 배수는 7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A값은 7이구나. 그럼 B값은 1이구나. 자 그거 집어넣어서 C값 계산해 주시면 C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C는 얼마입니까? 자 A가 7이고 B가 1이고 그죠? 그럼 2에서 7 빼면 C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게 되고 얘네들을 모두 곱한 값은 마이너스 35다. 이건 뭐 개념이 사실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좀 갖다가 응용하긴 하는데 자 중요한 내용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이 축이 괜히 올류입니까? 모든 유형이란 뜻입니다. 올류가 원래. 몰랐지? 알았냐?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5인 반원에 내접하는 서로 5개의 원에 대해서 각각의 반원의 지름을 이 순서대로 놓는다면 과연 이 A1, A4 관계 일단 결과적으로 이 반지름의 길이를 전부 다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봐봐. 니네네를 초딩 때도 연속한 세 자연수 그럼 X 더하기 1, X 빼기 1라 뒀고 연속한 세 짝수 그럼 A 더하기 2D 아니 미안해. 자 X 더하기 2, X 빼기 2라고 둬야지만 계산상 편한 결과들이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정해진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의 값 이러 하지만 근데 애초에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 보세요.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A 더하기 D, A 마이너스 D라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자 5수, 요건 좀 쉬워요. 5수. 5수가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한다. 그럼 센터 A 잡고 A 더하기 D, 여기는 A 빼기 D, 여기 A 더하기 2D, 여기는 A 빼기 2D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자, 네 수가 등차.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하거든. 자, 네 개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 A 더하기 D와 A 빼기 D와 그 다음 A 더하기 3D와 공차를 2D로 잡은 거야. 공차를 2D로. 계산의 편의를 요하고 공차를 2D로 잡아서 요렇게 잡아주시는 게 A 빼기 3D입니다. 자, 네 개 수가 등차 수를 이룬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15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했으니까,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A, 그럼 얘를 A 더하기 D하고 A 빼기 D, 그럼 이 친구를 A 더하기 2D하고 이 친구를 A 빼기 2D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모두의 합 총 5A. 근데 그 친구가 지름의 길이인 15가 되므로 가운데 저 친구가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래? 네 번째 항인 A 더하기 D가, 자, 두 번째 항의 2배인, 자, A 빼기 D의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 2배가 되게 된다. A 빼기 D의 2배가 된다. A 빼기 D의 2배가 된다. 그대로 적용한 거죠. 자, 그러면 2A에서 A 빼니까 A 남고 요거 3D 되거든. 근데 아까 초항이 얘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D값이 1이 되게 되고, 쉽게 말해 각각의 반지름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1, 2, 3, 4, 5가 각각의 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근데 궁금한 거 뭐냐면 반원 B와 D의 넓이 합. 자, 이 친구의 넓이와 이 친구의 넓이. 자, 이 친구 반지름 길이 1, 이 친구 반지름 길이 1, 지름이 2니까 반지름 1, 완벽한 넓이면 파이, 근데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 자, 이 친구 지름이 4니까 반지름 2, 반지름 2면 완벽한 넓이 4파이, 근데 반원이니까 2파이. 그래서 두 개 더해줘서, 자, 2분의 5파이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6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니네가 아마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그죠? 하나씩 더 더하면 돼. A 더하기 5D와 A-5D를 설정하시면 되겠고, 6개 수나 뭐 이런 숫자들도 전부 다 같은 원리로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6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문제와 유사한 스타일.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방금 설명했던 그 개념에 의해서 그 4개의 수를 뭐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냐면, A 더하기 D, A 빼기 D, A 더하기 3D, 자, A 빼기 3D라고 해서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 수를 세팅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그 수의 합이 24래요. 자, 얘랑 더하면 D는 다 사라지고, 그 숫자의 합은 몇 A가 되냐면 이것이 4A가 되는데, 자, 근데 그거의 결과 24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A값이 얼마다? 6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고, 자, 각각 가운데 두 수의 곱은 처음 수와 마지막 수의 곱보다 32가 크다? 야, A가 6이기 때문에 이제 정체를 좀 밝힐게. 너 6 빼기 D고, 너 6 더하기 D고, 너 6 더하기 3D고, 너 6 빼기 3D인데 정신 차려? 자, 가운데 두 개 숫자의 곱인 36 마이너스 D제곱은 처음 수와 마지막 수의 곱인 36 마이너스 9D제곱에 비해서 32가 크다. 그럼 36 날라가고요. 넘어가면 8D제곱. 그럼 D제곱은 4. 그럼 D제곱이 4기 때문에 D값은 얼마죠? 풀마 2가 되는 거야. 반드시 2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면 공차가 양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공차가 만약에 2면은 이런 거지. 공차가 2면은 0이고 뭐야? 4고 그 다음에 6에다 공차 2니까 얘 8이고 얘 10이 되는 거고. 근데 거꾸로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순서는 바뀌는 거죠. 자, 공차가 마이너스면 이 친구가 10이고 이 친구 8이고 이 친구 4고 이 친구 0이니까 어차피 0, 4, 8, 10이 되는 건 똑같아요. 숫자 조합을 따지자면. 근데 풀이 과정 중에서 D를 그냥 2라고 쓰는 건 좀 위험하다. 알겠죠? 자, 공차가 음수일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자, 등차수를 이루는 수. 자,
볼록사각형의 4개의 내각의 크기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것도 좀 약간 이겼스러운데. 야, 니네 볼록사각형과 오목사각형을 구별할 줄 아니? 오목사각형이 혹시 뭔지 아니? 볼록사각형이 뭔지 알아? 자, 오목다각형은 뭐냐면 네 각 중에 내각이, 내각 알지? 내각? 180도보다 큰 각을 포함하고 있는 도형을 오목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각선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내각의 합에 대한 성질을 적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각의 합, 항상 모든 내각이 180도보다 작은 요런 걸 볼록사각형, 요런 걸 오목사각형이라는데 그냥 볼록사각형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사각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내각의 합 몇 도? 내각의 합 몇 도? 360도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쉽게 풀 수 있는데 요건 조언이야. 우리 내각의 합은요 각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 내각의 합은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외각 오각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어도 성질이야. 외각이라 해서 다각형의 연장선을 거. 다각형의 연장선을 거서 다각형의 연장선을 딱딱 근 다음에 얘네들을 뭐라 하냐? 얘네들을 외각이라 해요. 근데 이 외각의 합은요 몇 각형이냐에 상관없이 외각의 합은요 항상 360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각, 외각에 관련된 활용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외각의 합이 320도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친구는 사각형이라 내각의 합도 320도고 외각의 합도 360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각으로 푸나 내각으로 푸나 달라. 똑같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몇 각형인지를 몰라. 그럼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데 몇 각형이든 상관없이 외각의 합은 360도인 거 이용해 주시면 뭐 몇 각형인지도 뭐 문제에서 구하는 문제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외각합이 360도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거 이거 너무 쉬운데 야, 이 사각형의 내각 중에 가장 작은 게 75랍니다. 그럼 가장 작은 네가 75면 그럼 그 다음에 75 더하기 D겠고 그럼 넌 75 더하기 2D겠고 넌 75 더하기 몇 D다? 3D가 되니까 물론 도기 때문에 도기가 표시해줘야 돼. 우리 라디안 배웠기 때문에 75로 쓰면 75면 엄청나게 큰 각이죠. 그러니까 75 도라는 거 많이 표시이고 그럼 모두를 더한 게 얘랑 얘랑 더하면 150도인데 300도 더하기 총 6D가 36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D값은 몇 도가 되더라? 10도가 되게 되더라. 자, 최대각은 그래서 몇 도가 되더라? 105도가 되더라. 이거 너무 잉여스럽죠? 근데 밑에는 유제는 그렇게 잉여스럽지 않을 테니까 꼭 성질 기억해 두시고 내가 질문할 거야 아마. 그럼 내가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아마 풀어줄 것이고.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조화수열 옆에 적으세요. 역수가 등차. 자, 조화수열이라는 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렇게 조화수열이라고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할까도 하다가 그럼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시험에 안 내는 게 정상인데 진짜 가끔 가다 보면은 역수가 등차 수열해서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정도 보시고 혹시 만약에 내가 시험에 나왔어. 그럼 그냥 편하게 이건 역수가 그냥 문제에서 어차피 역수가 등차라고 주어질 거니까 자, 역수가 등차수를 이루는 그냥 그 수열 이름 정하지 말고 걔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갈게요. 야, 어떤 AN이란 수열이 있었었는데 이 수열을 나열하다 보니까 네 번째 항이 얼마가 나냐면 6이 나왔고 여섯 번째 항이 얼마가 나냐면 얘가 4가 나왔는데 그럼 과연 10번째 항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X. 그래서 요거의 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규칙이 없어요. 자, 얘는 조화수열이고 그럼 이거의 역수인 AN분의 1을요. 치환을 좀 할게. BN이라고 놓고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럼 B4가 얼마냐? 6분의 1이에요. 양면 역수 쳐주시면. 양면 역수 쳐주시면. 양면 역수 쳐주시면. 그러면은 B6이 얼마냐? B6. B6은 4분의 1이에요. 그럼 B10은 얼마냐? X분의 1입니다. 요것은 뭘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루게 된다. 자, 항번호가 지금 현재 분수기 때문에 암산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건 조금 약간 무리가 되고 그럼 요거는 공식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 나 등차수열이야. 나 무엇으로 시작한지는 모르지만 공차 3개를 더했을 때 그 값이 6분의 1이더라. 나 등차수열인데 뭘로 시작한지는 모르지만 5개의 공차를 더한 게 4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2개의 D가 12분의 3에서
12분의 1을 뺀 1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뒷값이 얼마가 되냐면 24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됐나요? 그래서 A값도 뭐가 된다? 24분의 1이라는 자 연립방정식 통해서 근데 봐봐. 야 24분의 1로 시작하는데 24분의 1 계속 또 하잖아. 그럼 BN이라고 하는 AN의 역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24N이 돼요. 24분의 1로 시작하는데 계속 24를 더하니까. 자 그래서 네가 궁금했던 그 AN은 바로 N분의 24. 그래서 10번째 항은 바로 10분의 24, 5분의 12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9번이었습니다. 자 조화수열, 역수가 등차 라는 말만 근데 어차피 역수가 등차라고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용어를 그냥 기억해 두는 것보다는 그냥 역수가 등차수열 되는 것도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화 중앙까지. 자, 갈게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등차 중앙과 조화 중앙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일단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2고 그 다음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근데 이 친구의 등차 중앙을 네모, 이 친구의 조화 중앙을 세모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보세요. 알파와 네모와 세모가 미쳤냐? 알파와 네모와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고 알파와 세모와 베타가 조화 수열을 이루는 건데 그 얘기는 바로 알파분의 1과 세모분의 1과 자 베타분의 1이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네모하고 세모를 직접 계산을 해보려고 해. 됐냐? 자, 그러면 야,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옆에 거의 합이 되고 합이 3분의 2.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조화 중앙을 세모라 했고 그럼 조화 중앙이라는 건 얘랑 얘가 조화 수열. 그럼 역수는 등차 수열.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인 세모분의 2가 양 옆에 거의 합인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합인 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곱분의 합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그러므로 세모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얘를 근으로 갖는 3x 빼기 1과 자 얘를 근으로 갖는 x 더하기 2의 곱이 0이 되게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내가 얻는 방정식. 아까 내려가서 그 김전쌤한테 뭐 비싼 데서 휴가를 넣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대. 그래서 그냥 기름값이 비쌌다 너 태워주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똑똑한 양반인데 내가 그때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뭐 약간 이런 식의 반대로 했어요. 뭐 차가 커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나 보죠. 뭐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 복수하겠어요.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자,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조화 중앙은 일단 그냥 간단한 의미로 보시면 돼.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밑에 있는 11번 문제, 등차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애들이 시간을 보는 게, 지금 남은 20분 동안 8문제를 풀 수 있는가? 못 풀 것 같아요? 못 풀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걱정을 합니까? 자, 일단은 우리 등차수열의 합, 한마디만 할게.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자, 볼게요. 자,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필요해. 야, 법적으로 SN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아니야.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반드시 이런 표현들을 적어주셔야 돼. 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겠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적어주거나. 그래서 너의 첫 번째 항이 20인데 야, 이거 좀 재미난 표현이에요, 사실은. 야, 네 번째 항까지 합이랑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같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섯 번째 항이 0이란 얘기예요. 내가 힘들게 네 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다? 근데 거기 다섯 번째 항까지 추가해서 합을 구했는데 편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다섯 번째 항이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를 요렇게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겠지? 야, S5에서 S4를 뺀 게 0이더라. 그럼 1, 2, 3, 4, 5번째 항에서
1, 2, 3, 4번째 항을 빼니까 바로 5번째 항이다. 뭐 이렇게 바로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시거나 하여간 5번째 항은 0이고 첫 번째 항은 20이다. 자, 공차 바로 갑니다. 공차 바로 가볼게. 자, 번호 몇 개 늘어났니? 번호 몇 개? 4개 늘어났죠? 값은 어떻게 됐죠? 20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공차가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 AN, 뭐 물론 공차가 마이너스 오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5n으로 시작을 하고 초항 20 맞춰주려면 더하기 25가 바로 이 문제가 원하는 일단은 AN이다. SN 아직 안 구했습니다. 자, 갈게요. 자, AN을 알 때 SN을 구하는 방법이야. 야, n번째 항까지 합은요.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평균 그 개수인 n개를 곱해주시면 돼. 공식 하나 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 대입한 20이고요. 이 친구 20이고요. 자, n번째 항은 마이너스 5n 더하기 25고요. 걔를 반으로 나누고 곱하기 n 한 놈이 0보다 작아지는 이 부등식을 풀고 싶다. 근데 이 친구 자연수니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n 더하기 45가 0보다 작게 되는 넘겨놔주시면 n값이 자 9보다 크게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연수기 때문에. 자, 등차 서리합은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처음과 마지막에 왜? 아, 이거 부호 0보다 작다니까 이거 어차피 양수고 이것도 어차피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부호만 확인하면 됐었던 거였어.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하고 4하고 56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 그 합이 660 나왔다면 과연 n값은 과연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건 사실은 n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공차까지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n값만 구했어. 무슨 소리냐면 야, 멀쩡히 있었던 야, 봐봐. 4하고 56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수열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등차수열의 합이 660이면 과연 몇 개의 숫자를 가운데 집어넣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냥 간단히 물어볼게.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n 플러스 2개야. 근데 얘네들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야, 처음 거랑 중간 필요 없다니까? 마지막이랑 평균 구하고 그 개수인 n 더하기 2 곱해준 게 요게 660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등차수열 합. 자,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곱하기 그것의 개수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등차수열의 합. 자, 그럼 이 친구 60 그리고 30 그럼 00 지우고 나눠주시면 요거 얼마? 22. 그래서 n값이 얼마다? 20이 되게 된다는 거 확인했고 근데 공차가 얼마인지도 한번 계산해 볼게. 공차가 얼마인지도. 자, 볼게요. 4에다가 공차를 1개 더 했어. 4에다 공차를 2개 더 했어. 3개 더 했어. n개 더 했어. n 더하기 1개 더 했어. 그래서 56은 4를 기준으로 n 더하기 1개의 공차를 더했다. 요 식도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자, 공차를 1개 더 했고 번호만큼 더 했네. 2개 더 했고 번호만큼 더 했네. 3개 더 했고 번호만큼 더 했네. n개 더 했고 n 플러스 1개 더해주면 얘가 56개 되게 된다. 그러니까 20 집어넣어주시면 21 넘기고 나눠주시면 공차도 계산할 수 있다. 왜냐면 보통 2개를 물어보거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n값만 물어봤지만 보통은 야, 이렇게 했는데 660 나오면 공차는 얼마게? 라고 많이 물어보니까 자, 이렇게 요식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것이 지수로 가면서 뒷부분에 나올 이유가 진짜 하등 1도 없는데 왜 여기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교육과정 만드신 분이 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는지. 자, 볼게요. 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이건데 이 문제는요. 그거 하나 외우자고 공식 외우기는 좀 아깝다 했던 그 문제인데 그냥 편하게 볼게. 야, 우리가 어떤 등차수열에 몇 번째 항까지 합이냐면 4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합이야. 그래서 이건 처음 항과 네 번째 항의 평균에 그것의 개수인 4개를 곱해준 게 28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공식 그거 하나 안 해도 되거든. 밑에 있는 공식을. 그러면 등차수열의 9번째 항까지 합이면 첫 번째 항과 9번째 항의 평균을 구해주시고 그거의 개수는 9개를 곱해주신 게 153이다. 근데 내가 옛날에 봤는데 어떤 그 공식 있잖아. 그 밑에 공식을 뭐 엄청나게 대단한 공식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내가 어떤 뭐 비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그럼 진짜 정말 쌀뜨기 없는 공식인데. 그러니까 평생 비법을 해라. 너만 알아라. 꼭 이렇게 얘기해줘. 속마음으로. 너만 알아라. 딴 사람 알려주지 말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뭘 한다? A하고 D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마찬가지로 해결해 주셔야 돼. 자, 얘랑 약분하면 2인데 약분하면 14고요. 왼쪽 볼게. A와 A 더하기 3D. A와 A 더하기 3D. 그래서 2A 더하기 3D. 약분 안 되네? 얘가 근데 9로 나누면 얼마니 이거? 9로 나누면. 도와줘. 9로 나누면 17. 17. 넘어가면 34예요. 그럼 이거는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더하기 8개 D니까 2A 더하기 8D 해서 얘랑 연립해 주시면 내가는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등차설의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뺐어요. 5D네. 그럼 34에서 14를 빼니까 20이네. 그래서 D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되는구나. 자, D가 4니까 집어넣으면 30이 넘기면 2고 하니까 초항은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죠. 자, 근데 궁금한 건 뭐다? 15번째 항까지 합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과 15번째 항의 평균을 내시고 그거에 15를 곱해주자. 이거 좀 근데 야, 그 밑에 있는 공식도 니네 하다 보면 니네가 그냥 스스로 좀 외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일단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개수.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개수.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너는 뭐야? A 더하기 14D를 반으로 나눠서 그거에 15배 해라. 그래서 문제 주어진 AD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성질이 있어. 자, 우리가 등차설의 합을 구하다 보면 사실 되게 재미난 성질 하나를 알게 되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일반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항 얼마로 할까? 초항 얼마로 할까? 네가 정해. 7. 공차 얼마로 할까? 건아. 공차. 4, 11, 15, 19, 23, 27, 31, 35. 자, 볼게요. 등차설입니다. 내가 얘를 2개씩 이렇게 끊어서 부분합을 한번 구해봤어. 이 부분합이란 표현은 수학적 표현 아니고 우리끼리 표현 얘기하는 거야. 얘랑 더하면 얼마야? 18이야. 얘랑 더하면 34야. 얘랑 더하면 50이야. 얘랑 더하면 64야. 어때? 계속 지금 16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 3개씩 잘라봐서 3개씩. 3개씩 잘라봐서 3개씩. 그럼 하나 더 적어야 되는구나. 왜? 66. 16씩. 자, 3개씩. 그러면 일단 여기다 또 4다니까 39죠? 그럼 한번 3개씩 자른 거 또 구해볼까? 자, 요거 3개 더하는 건 가운데 거의 3배 33이라 하시면 돼요. 요거 3개 더하는 건 가운데 거의 3배인 69라 하시면 됩니다. 요거 3개 더하는 건 가운데 거는 105라 하면 되거든? 얼마 늘어났어요? 36 늘어났어요. 얼마 늘어났어요? 36 늘어났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같은 개수만큼 잘라서 부분합을 구해주시면 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이 되게 된다는 성질이 있어요. 선생님, 얘는 지금 번호가 4번째 항까지, 9번째 항까지, 15번째 항까지지만 간단하게 한 예를 적어두도록 해. 자, 어떤 수열의 5번째 항까지 합이 10이고 어떤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이 50이면 선생님 15번째 항까지는 얼마인가요?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부분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대. 보는 거야. 수직선을 쓸 거야. 난 얘를 수직선을 이용해. 이건 좀 편법이야. 이거 편법이야. 알아두면 뿔이야. 모르는 사람 꽤 있을 거야. 자, 갈게.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자, 처음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야, 여기까지 합이 얼마라고? 10이라고. 근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얼마라고? 이게 50이라고. 그럼 물어볼게. 11번째부터 여기까지는 몇이야? 6번째 여기까지는 이게 40이죠. 그러니까 10이고 여기 40이면 30 더했네? 그 30 더니까 여기는 얼마? 7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여기까지 합은 요거 더한 얼마다? 120이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건 언제? 요 번호가 또 등차일 때만. 번호가. 등간격일 때만. 요거 아니면 이제 밑에는 if밖에 불가능한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번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얍삽하게 푸는 방법도 가능하다. 같이 메모해 두시고. 자, 14번 유형. 걱정 마세요. 늦게 안 끝내. 지금 자꾸 늦게 끝날까봐 시계 자꾸 돌아보는데 이거 늦는 거 아니야 이거? 늦게 끝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야, 정리하고 등차설의 합의 챗에서는 AN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두세요.
야, 오늘 내가 요 앞에서 고구마를 팔았는데 7,000원을 벌었어. 고구마를 팔았는데 7,000원을 번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고구마를 팔았더니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런지 5,000원을 벌게 된 거야. 그럼 그 다음날 고구마를 팔았는데 이 소름 돋게 3,000원을 번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소름 돋게 또 얼마를 벌냐면 1,000원을 벌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장사 접어야 돼. 접어야 돼. 보이잖아. 이제 곧 손해볼 거라는 걸. 이게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어떤 수열이 등차수를 이루면서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SN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총 번 돈이거든? 그러면 이게 언제 0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0 되는 숫자 바로 전까지만 합을 계산해 줘야 뭐가 된다?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SN 아까 얘기했지만 등차수열의 SN은 2차식이 돼. 그 2차식이니까 너네들이 2차 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그것도 아주 쓰레기 방법은 아니지만 근데 대칭축이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좀 곤란해지거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의 합은요 항상 AN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음수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되기 바로 전까지 더해줘야 여기까지 더해야 SN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요까지 더해야 SN의 뭘 구할 수 있다? 최대를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문제는 그 항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요것만 니네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접어야 돼. 상식적인 게 상식적인 거. 그죠? 풀어봐야지. 다음날 1,000원 잃을 텐데. 원가 빠지고 막 장작하고 막 군고구마 맛있는데. 군고구마. 요즘 편의점에도 군고구마를 팔더라고. 그죠? 알아? 편의점에도 군고구마를 팔더라고. 편의점도 먹고 살라고. 그죠? 편의점도 먹고 살라고 별의별 거 다 팔아. 자, 갑시다. 자, 첫 장이 양수이고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비율이 14대 5를 만족하는 등차수열이 있었어. 그래서 세 번째 항을 뭐라 쓸 수 있냐면 A 더하기 2D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5D라 쓸 수 있는데 근데 이 둘의 비율이 몇 대 몇을 이룬다면 14 더하기 5, 14대 5의 비율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끝끼리 곱한 14A 더하기 얘랑 곱한 70D가 자 바깥끼리 곱한 5A 더하기 자 10D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넘기면 9A가 자 마이너스 60대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식을 정리해뒀습니다. 더 이상 간단히 할 수는 있죠. 일단 뭐 3A가 마이너스 20D인데 자 근데 궁금한 건 이거야. 야 이 초항이 양수값을 갖는데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이 SN이 최대가 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반 항이 0이 되기 바로 전까지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조건을 가지고 A값하고 D값은 구할 수 없지만 일반 항을 한번 추론해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초항이 양수인데 그럼 일반 항 AN은 A 더하기 N-1의 D가 되게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초항이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D를 소개합니다. 그럼 내가 얘를 D로 정리해서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돼. A 더하기 N-1 곱하기 자 D 대신에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20분의 3A인데 요것이 과연 0이 되는 건 어느 근처일 것이냐. 물론 정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양면 A로 나눠요. 그럼 1 더하기 N 빼기 1에 마이너스 20분의 3이 0이 되는 건 언제냐? 그 양면에 20 곱하면 20에 빼기 3 N 빼기 1이 0이 되는 건 언제냐? 자, 3n의 값이 23이 되는 자 n값이 얼마? 7점 얼마 얼마에서 쫙 감소하다가 7점 얼마 얼마란 얘기는 7번째 항까지는 양수였는데 8번째 항이 되면서 음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7번째까지만 더해줘야 1번까지만 더줘야 내가 원하는 SN의 최대를 구할 수가 있다. 요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정리하시면 따라오세요. 자,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2의 배수를 얘기하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배수는 3의 배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합을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1부터 100까지. 자, 그래서 내가 2의 배수의 합을요. A2라 쓰고 3의 배수의 합을 A3이라 쓸 텐데 알겠지만 교집합은 6의 배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6의 배수의 합인 A6을 제거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니까 알잖아. 왜 우리 개수할 때도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하면 이 6의 배수는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A2하고 A3 더하고 2의 배수 3에 더한 다음에 6의 배수를 제거해 주셔야 된다. 그럼 이거잖아. 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땡땡땡 해서 100 이거 몇 개? 근데 개수가 사실 중요한 거야. 자, 요거야 어떻게 구한다?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평균 구하고 자, 일단 100부터 100까지 5의 배수는 50개니까 50 곱해주시고 그럼 얘는 바로 뭐야?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땡땡땡 해서 자, 99까지 합. 그럼 처음 숫자 3과 마지막 99의 평균 그 다음에 그거의 개수인 몇 개를 곱하면 되냐면 33개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다. 이거 2개 더 하고 이제 6의 배수 빼야 돼. 자, 6은 어떻게 되죠? 1부터 100까지 6의 배수는 6, 12, 18 해서 어디까지? 96까지. 그럼 처음 숫자 6과 마지막 96의 평균을 구하신 다음에 물어볼게. 몇 개죠 이거? 16개. 곱하기 16 해서 자, A2에다가 A3 더해주시고 거기다 A6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물어볼게. 16번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의 합입니까? 이 SN은 등차 수열의 합인가요? n에 관한 2차식인데 안 돼? 그 이유는 뭐지? 자, 상수항이 있는 n에 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사실은 이거 뭐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일반항을 한번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 아까 했었던 거니까. 자, 갑니다. 첫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이 합과 같아서 n 대신에 1 대입하면 5 빼기인 자,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첫 번째 항. 이번엔 먼저 적용해볼게.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AN이 SN 빼기 SN-1이기 때문에 계산할게요. 이런 습관을 들여. 니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아는 사람도 일단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 나중에 알려줄게. 다 같이. 자, SN은 n제곱에 마이너스 2n에 더하기 4입니다. 근데 이 친구 사실은 이게 n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3인 거 보이냐? 그럼 n 대신에 n 마이너스 대입하면 사실은 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어. 그냥 헛소리였다 생각해. 그래. 알겠어. 자,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자, n-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n-1에 자, 더하기 4를 빼주시면 되겠다. 전격을 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암산을 좀 해봤어요. 진짜입니다. 암산 좀 해봤더니 딱 뭐 나오냐면 2n에 딱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암산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지, 그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려주기 좀 그래. 니네 왜냐면 이게 아예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빼시면 돼. 전개해서 빼시면 됩니다. 하여간 요거는 2 이상의 자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N이 됐던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야. 자, 두 번째 항은요. 여기다가 n 대신에 1 대입하면 참이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항 너는 얼마야? 얘 3이고. 두 번째 항은 반드시 1이라 했고. 자, 세 번째 항은 n 대신에 3 넣어서 3이라 했고. 그럼 n 대신에 4 넣으면 8에서 빼면 5니까 자, 일단 니은에 나와 있는 말은 옳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자, 근데 봐봐. 100을 넘는 건 이거 쓰시면 돼요. 첫 번째 항은 이미 텄잖아. 세 번째 항으로. 3으로. 근데 100을 언제 처음으로 시크는 뭡니까? 시크? 참. 자, N이 100보다 커지는 거. 그 N이 100보다 커지는 건 언제냐? N 값이 자, 2분의 103보다 큰 자, 51.5보다 큰 거니까 52번 장에서 처음으로 0보다 크다. 궁금하죠? 바로 하는 거 그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다음 시간에 자, 여기서 이렇게 뿅 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자, 다음 시간까지 니네들 이렇게 연습을 해오실 필요가 있겠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알았어. 야, 그만 봐, 시계 좀. 야, 각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게. 어떤 N각형, 몇 각형인지 모르는데 공차가 10인 등차수열인데 야, 가장 작은 내각이 100도란 얘기는 가장 큰 외곽이 몇 도냐면 80도란 얘기입니다. 가장 큰 외곽이. 왜냐면 내각과 외곽의 합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내각 중에 가장 큰 게 100도란 얘기는 외곽 중에 가장 뭐가 큰 게 80도가 되더라. 이해됐어? 야, 그럼 그 다음 몇 도일까? 70도고 60도고 50도고 40도고 30도가 될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외곽의 합은 반드시 36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더 해볼까? 뭐 0도 되지 않겠지. 자, 여기까지 더하면 150도.
보세요. 집에 가고 싶으면 150도, 210도, 260도, 300도, 330도, 350도, 360도. 그래서 1, 2, 3, 4, 5, 6, 7, 팔각형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외곽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내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복잡한 걸 한번 느껴보는 게 사실 좋긴 좋은데. 자, 마지막 문제. 야, 책이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이 있었어. 근데 1권부터 9권까지 연도가 합이 17,820년인데 궁금한 건 세 번째 들어있는 이놈은 과연 몇 년도에 형성이 됐냐? 야, 무려 9개입니다. 그럼 센터를 x로 잡으면 x 빼기 d, x 빼기 2d, x 빼기 3d, x 빼기 4d.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더하게 해주니까 그럼 요 총합은 당연히 뭐가 된다? 9x가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하죠. 오른쪽 안 써도 됩니다. 자, 근데 그 친구가 17,820년 요 9로 나누면 얼마죠? 도와줘.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 얼마야? 1 1980.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지금. 1980. 자, 그러면 이 놈인데 야, 근데 5년 간격으로 배분이 됐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1980년도에서 공차 두 개인 몇 년? 10년을 빼주니까 1970년도가 바로 내가 원하는 3권이 발행된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 좀 일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에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내가 사실은 이게 원래 단원이 쉽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한 요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 잘 풀어보시고.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봅시다. 오케이, 다음 주 화요일 날.